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51화는 유혹에 능한 여의 춘향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금병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우리가 아는 춘향전이 단순한 절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유혹에 능한, 그래가지고 요염한 춘향의 모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향전의 대강 줄거리를 알아보고 춘향전이 실제 이야기를 각색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이상이라고 하는 인물.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춘향전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아무래도 암행어사 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뭐고 마패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춘향이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상황 속에서도 당차게 나아갔다는 그 얘기 그리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유혹했지 않은가 이런 얘기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도령과 춘향이 백년 가약을 맺는 첫날 밤 이야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의 줄거리는 한국인이라면 뭐 대강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원부사는 종산품으로 오늘날의 군수보다 높은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이도령과 기생의 딸 춘향이 연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광활리에서 만나 정을 나누고 그러나 부사가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갔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관리, 변사또죠. 춘향의 미모에 반해서 수청을 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잔치상에 이제 술도 따라주지만 결국에 몸까지 바치는 그런 일인데요. 이걸 강요하지만 춘향은 일부 종사, 일생 동안 한 남편만을 섬기겠다는 일부 종사의 명목을 걸어서 이렇게 끝내 거절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때 이제 이도령은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하사가 돼서 내려옵니다. 처음에 거지 행색으로 내려와서 이제 장모를 놀라게 합니다만은 결국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고 신관 부사를 탐관 오리로 몰아서 봉고파직 창고를 봉하고 직에서 파면하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춘향을 구출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이후에 이도령은 춘향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해서 백년해로 한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이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남원에서는 매년 5월에 춘향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춘향제는 실제 이야기인가? 원래 춘향제는 작자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고전 소설인데요. 처음에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좀 각색한 거 아닌가 해서 1999년 KBS 역사 스페셜 제작팀에서 이몽룡이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 주인공이 성희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성희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이며 청백리 출신입니다. 경북 출신인데 청백리로 나중에 추앙을 받았습니다만 이 성희성이 실제로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부임을 했고 성안이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춘향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남원, 전라북도 남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진은 성희성이 살았던 경북 봉화에 있는 괴서종택인데 현재까지 성희성이 13대 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희성과 춘향을 소재로 한 춘향전이 당시에 희극과 인형극, 만담 등으로 확산되자 조정은 이제 양반가의 그 스캔들이 우리 양반들의 위신을 깎는다고 그래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간에서는 이 성몽룡 대신에 이몽룡으로 성을 바꾸고 당시 성씨가 없던 춘향에 성씨를 대신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연을 이어가는데요. 성희성은 실제로 13살부터 17살 때까지 남원에 머물렀고 33살의 식년,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험,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급제 후에 사헌부 홍문관 사관원 같은 이 3사 임금 옆에서 직언했던 요직이죠. 이러한 자료를 거쳤다가 후에 네 차례나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44살에는 호남 암행어사로 5년 동안이나 활동했고 52세는 다시 호남 암행어사로 파견이 됩니다. 1647년 12월 1일 귀경길에 남원을 들렸는데 여기에 성희상이 일기에 기록한 내용을 나와 보면은 늙은 기생 여진을 만났습니다마는 춘향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나오고 그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리와 함께 난간에 앉으니 눈빛이 뜰이 하얗게 깔려있고 대나무 숲이 휘었다. 나는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하여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 후에 상희상은 담양 군수로 와서 2년에 걸쳐 이 관방 재림을 조성했는데 오늘날에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성희상은 진주부사와 강계부사 등을 역임하고 또 많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춘향전에 보면은 마패를 두고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측근 가운데 정삼품 이하의 관원을 지방의 비밀리에 파견하는 제도인데요. 위장된 복장으로 지방 소령의 무능과 비리, 토호 세력의 불법 행위, 고통의 백성의 고통 등을 탐문해서 임금님에게 이제 글로 이렇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 그 직무입니다. 왕이 암행어사를 임명할 때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네 가지를 주는데요. 일종의 임명장인 이 봉서와 어사로서의 임무가 적힌 사모, 그리고 마패, 그리고 각 고을의 도량형을 검사하기 위한 유척, 이 네 가지를 내리는데 암행어사에게는 보통 이마패, 두 마리 말을 빌려 쓸 수 있는 이마패가 주어지는데 이 마패는 암행어사 출두에 할 때도 이용되고 봉고, 창고를 봉할 때 혹은 처분 문서의 직인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봉서 표면에는 남대문 밖에 도달해서 열어볼 것 혹은 동대문 밖에 도달했을 때 열어볼 곳이라고 쓰여 있는데 말하자면 한성을 벗어나서 열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그 전에 열어보면 파직을 당하고 이 네 가지 물품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암행어사직에서 파직이 됩니다. 여기는 추사 김정희가 암행어사를 다녀와서 친필로 보고서를 올린 그 글입니다. 자, 마패라고 하는 것은 벼슬아치가 공무로 지방에 나갈 때 영막, 말을 징발하는 증표로 쓰던 둥근 구리편인데요. 다섯 마리면은, 아니, 오마패면은 다섯 마리, 세마패면은 이제 세 마리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름이 10cm 정도 되고, 한쪽 면에는 이렇게 자호, 말하자면 차례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이 자호가 써 있고 여기 연호를 있지 않습니까? 연호를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고 맞은편에는 마필의 수요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은 병조의 관할하에 있는 상서원, 여기에 상서원이라고 써져 있죠. 상서원에서 발급하지만은 암행어사처럼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승정원이 복원하고 있다가 임금이 직접 이렇게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춘향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기생의 딸은 국가나 고을 간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관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사진입니다. 관청에 딸린 기생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법률상으로는 관리가 기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불문율로는 반드시 그 고을 관리에 수청을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석은 소설에다가 부사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은 목숨을 걸어야 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춘향은 정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신분 상승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후자라면 말하자면 이몽룡의 장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올인했다면은 춘향은 그 통이 크고 대찬 승부사로서 마침내 그걸 성공을 이뤄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춘향의 유혹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방과 낮의 구별이 없었고 놀랄 만한 체위와 테크닉이 난무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만 오늘 이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그네 뛰는 장소. 이 장소는 남녀를 불문하고 색색의 옷을 꾸며 입고 유혹의 소나타를 부를 만한 섹시 무대, 섹시 댄스 무대였다. 그런 얘기인데 춘향은 몸종인 향단들을 힘껏 밀어달라고 하여 일부러 치맛자락 휘날려 다리를 드러낼 만큼 유혹에 능한 여자였다. 그 춘향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춘향은 난초같이 고운 머리를 곱게 따 금비녀를 가지런히 지르고 엷은 비단 치마를 두른 뒤 버들가지처럼 흐느르는 아장아장 숲으로 걸어갔다. 춘향은 버드나무 높은 가지에 줄을 맨 그네를 타려고 고운 비단 치마를 홀홀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덩굴 무늬를 곱게 수놓은 비단신도 썩썩 벗어두고 하얀 비단 속치마를 턱 아래까지 치켜 올렸다. 그러고는 곱디고 온 두 손으로 그네줄을 부여잡고 흰 비단 버선발로 그네를 굴렸다. 그 모습은 앞으로도 뒤로도 매우 아름다웠다. 춘향이 덫을 놓았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춘향의 이러한 모습은 이몽룡뿐만 아니라 그를 수행하는 방자가 보기에도 매우 매혹적으로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자가 하는 말이 계집아이가 그네를 타려면 집 뒤뜰에다가 줄을 매고 남들 모르게 은근히 타는 게 마땅한데 하필이면 이런 날에 광활로 가까운 데서 그것도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경치가 한창일 때 그네를 탄단 말이냐. 방자와 향단, 이도령과 성춘향. 광활리에서 뻔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그네를 메고 네가 오락가락하니 도련님이 그걸 보시고 너를 부르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춘향이가 덫을 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춘향전의 주제가 꼭 정절만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도령과 춘향이 백년가역을 맺는 대목인데요. 통인은 이제 구시라치 잔심부름하는 통인 방자 상 물려 먹은 후에 대문 중문 다 닫히고 춘향엄이 향단이 불러 자리 포진시킬제 자리를 깐다 그 말이죠. 원앙은 이제 두 마리가 함께 다닌다고 해서 금실이 좋은 부부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죠. 원앙을 수놓은 금침, 원앙금침, 비단 인불이죠. 그리고 신방을 묘사하는데요. 원앙금침, 그리고 이제 잡배기라고 하는 것은 양쪽 머리면에 이 무늬가 잣나무의 열매, 잣처럼 돼 있다 해서 마구리라고도 부르는데 잡배개와 샛별 같은 요강, 잘 닦아놓은 요강, 그리고 대야, 자리 포진을 깨끗이 하고 춘향과 도련님과 마주 앉아 놓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되겠느냐. 이에 춘향아 일이 오너라. 이에 춘향아 일이 이만큼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춘향이 허리를 안고 상하 의복을 못아 벗겨 병풍 위에 걸더리고 걸쳐놓고 도련님도 옷을 벗고 꼭 끼고 누웠으니 좋을 호자가 절로 된다. 호자 보면은 이렇게 계집 여자와 이제 이렇게 아들 자자가 남녀가 이렇게 껴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베개가 우회로 솟구치고 이불이 발치고 벗어지고 친병, 병풍을 말합니다. 친병이 뒤처질 때 뜬 눈으로 나를 새이니 동방이 희번히 밝아온다. 동쪽 창이 이렇게 하얗게 밝아온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은 남은 부세 아들 이도령과 기생의 딸 춘향의 러브 스토리인데 성희생이라고 하는 인물의 실제 주인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행어사는 정삼품 미하의 관원을 지방에 비밀리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봉서와 임명장, 사목, 해야 할 일, 마패, 유척 이 네 가지를 받습니다. 이 마패는 암행어사 출두할 때 쓰고
창고를 봉할 때, 또 직인 대용으로 씁니다. 권력의 상징이죠. 과연 춘향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수청은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관행상 의무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춘향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유혹에 능한 여인이었고 당차고 대찬 여인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이 백년가역을 맺는 대목까지 봤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조금 노골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참고문헌은 제 졸작인 복숭아꽃 선언 공정한가와 김병락님의 춘향전 신분사회를 비틀다, 그리고 이윤성님의 완판본 춘향전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률 철학TV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